어린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예요. 세 남매가 거의 동시에 결혼해서 저랑 남편은 아이를 조금 일찍 가졌었죠. 둘째 서방님과 막내 서방님이 같은 아이를 낳게 되어서 당연히 3남매가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스타일을 보면 우리 남편과 막내 서방님은 좀 비슷한데 둘째 서방님은 다른 형제들보다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가족은 잘 챙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나이대가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기도 했죠. 더군다나 둘째 서방님 가족 아이와 막내 동네의 둘째 아이가 둔갑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스타일도 정반대였어요. 셋째 조카는 좀 까불이었지만 둘째 조카는 아이다운 느낌이 없이 어른 같은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냥 성향인지 생각했어요. 가끔씩 가족 모임으로 고깃집에 가면 다른 형제들은 본인 와이프랑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구워주고 거기 한 점이라도 더 챙겨주는데 서방님을 보면 항상 본인이 먹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는 매번 혼자 아이를 챙기게 되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 동서가 매우 짜증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방이 챙겨주지 못하는 스타일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방이 돈도 잘 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서는 결혼할 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왔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해도 나도 챙기지 않고 애도 챙기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데 동서는 전혀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한다면 난리를 쳤을 텐데 동서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에는 둘째 서방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셔서 이것저것 선물을 사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댁으로부터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가니까 정말 화장품부터 초콜릿, 거기에서 유명한 과자 등 다양한 것들을 사와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뭘 좋아하는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따로 사오신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온 것들은 다 시댁으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무뚝뚝한 서방님이 이런 것들을 사오실 줄은 몰랐는데 경수한테 따로 사주지 않고 다 시댁에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에도 저희 남편이랑 막내 서방님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하는 중이었어요. 둘째 서방님은 방에서 항상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내 남편도 아니지만 너무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종종 동서에게 참으면 동서만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결혼 초반에 이런 점을 휘저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고 했어요. 만약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좋은 척하면 금방 호구되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항상 좋게만 넘겨서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항상 주도권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동서가 말했어요. 항상 동생 혼자 챙기고 부모님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다양한 말을 해주었지만 동서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동서가 너무 착해서 그런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둘째, 서방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출장이 좀 길게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이번에 가게 되면 최소 2에서 3년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 모두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애가 있으니 서방님이 홀로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동서가 서방님의 외국 출장은 짧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함께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잠깐이라도 외국에서 살면 어린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텐데 왜 동행하지 않을까요? 남편과 함께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남편은 그냥 한국에 남겨두라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외국에 간다면 남편이 심각하게 걱정할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는 일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동서는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을 하지만 서방님이 혼자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외국에서 살 수 있지만 가기 싫어할까요? 그래서 속으로 서방님도 참 매정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시부모님들도 들으셨을 때 당연히 놀라셨을 거예요. 부부가 왜 따로 사냐고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두 번째 서방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서방님은 혼자 외국으로 갔었어요. 동서한테 외국에서 혼자 살게 되면 가족을 많이 그리울 거라 생각해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고 동서를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3년을 꽉 채워서 외국에 계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2년 더 나가게 해줬어요. 그러니 총 5년 정도를 해외에만 계신 거예요. 명절이라든지 가끔 길게 휴가를 받을 때는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럴 때도 동서랑 시간을 보내기보단 거의 시댁에 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해외에 오래 있어서 아들이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집에 잘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동서랑 싸웠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서방님도 미주알 고주와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항상 물어보고 싶어도 참았죠. 가끔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거나 같이 병원에 가는 날 시댁에 다녀왔었어요. 그때 서방님이 잠들어 있을 때도 있었죠. 사실 한국에 오는 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아서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부모님 집에 계실 때는 매번 한국에 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번에도 시부모님 댁에 들려 신세를 알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하교하는 둘째 조카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조카에게 인사를 했는데 아마도 아빠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아빠도 아직 도착한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현준아, 아까 큰엄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빠가 오셨다. 언제 오셨어? 주말에 오셨어. 주말에 아빠랑 재밌는 일을 했어? 아빠 오셨다고 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아빠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도 별로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아빠가 왔다는 걸 모른 척 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빠랑 놀기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 남편이 야근하고 올 때도 잠을 이기고 아빠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둘째 조카는 아빠가 왔다고 해도 시큰둥이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아빠가 보내는 선물도 안 좋아한다고 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인데도 본인 애들을 안 챙기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자주 나오지 않는데 나오면 애도 좀 챙기고 해야지. 아까 시부모님 식사를 챙겨드린 후 집에 도착했는데 서방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 들어오셨나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둘째 조카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현존이 아빠 오셔서 좋겠네 라고 했더니 애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아빠 왔다 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가 그 정도면 서방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밖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본인의 자식인데 나는 가끔 서방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게 나도 이번에는 들어온다는 말을 못 들었어. 근데 애가 왜 그러지? 둘째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 잠깐 둘째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당신이랑 애들은 먼저 자해 당신이라도 따끔하게 얘기해줘. 그래도 형 말은 듣겠지? 아까 현준이가 아빠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애가 초등학생 같지가 않아? 남편한테. 서방님한테 약간 혼났어요. 일단 남편도 뭔가 알겠다 해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잘하고 했지만 남편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자고 올까 생각했을 때 도어락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표정이 고민스러워 보여서 당황했어요. 서방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표정이 안 좋은지 물었더니 뭔가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나도 동생을 조금 혼내주려고 전화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술을 조금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근처 포장마차에 갔는데 동생이 말도 안 하고 계속 술을 마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말도 없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나도 혼내기보다는 그냥 우는 동생 앞에 앉아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지만 말을 안 해주네요. 동생의 남편이 오셨어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번에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혼자 외국에서 살다 보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왜 굳이 외국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외국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안 갈 텐데 지금이라도 동서랑 좀 같이 애를 좀 키우시지? 동서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자 혼자서 남자를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든데요. 온 김에 동서랑 시간을 좀 보내지. 집에는 가셨어요. 또 시댁으로 가셨지.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도 굳이 엄마 아빠네 갈 거라면서 가버렸어요. 재수 씨랑 크게 싸웠나요? 남편이랑 나랑 이해가 안 되는 서방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서방님이 왜 그런지 말을 안 해주시니 속사정을 할 길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계속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최란 편도 아니니 그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한 2일 정도 지난 나 우연히 커피숍에 갔는데 셋째 동서가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반갑게 마음으로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셋째 동서가 이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저 동창 모임이 있어서 고깃집에서 1차하고 2차는 저희 집 근처에 생긴 와인바로 갔거든요. 거기 가볍게 먹고 가자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둘째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쎄하다고 해야 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일행도 없이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혼자 오셨나요? 하면서 슬쩍 얼굴을 봤는데 울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는 척을 못하고 2차는 내내 아주버님만 슬쩍슬쩍 봤어요. 그리고 작은 형님이 한테 물어보았더니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근데 작은 형님도 그가 하나 없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둘째 아주버님이 그러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이어서 듣니 저도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고민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서 우시나 했거든요. 사실 둘째 서방님은 찔러도 한 방울도 안 낼 것처럼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랑 셋째 서방님은 키가 크고 좀 둥글둥글하며 고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은 마르기도 하고 얼굴이 얄쌍해서 매서운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속 혼자 오다니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의 해외 출장일이 다가오니 이번에도요. 부모님께서 이제는 해외에 계시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삼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와 막내는 근처에 살아서 주말에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서방이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에게도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는데 서방은 묵묵히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답답해하셨겠지만 식구를 두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아들이 왜 울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어찌됐든 동서 혼자의 녀석을 키워야 하니 저는 경사가 서방님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종종 외식할 때 둘째 동선에도 불러서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용돈을 챙겨주는 등 제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동서, 애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이제 초등학교에 갔다 해도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서방님은 언제까지 외국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좀 들어오라고 하는 게 어때? 외국에도 오래 계셨으니 한국에서도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텐데. 동서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 서방님도 더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제는요. 남편이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지 오래돼서 이제는 서로 없는 게 편해요. 함께 살면 제가 이것저것 챙겨야 하니까 신경이 쓰여요. 해외에서 일하니 보내주는 돈도 많아서 전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남편이 많은 돈을 보내줘도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딸을 키우는 저도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 동서의 남편 손길이 더 필요할 텐데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끼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카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서는 없는 게 좋다고 하니 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래도 현준이는 생각도 해야지. 아빠랑 얼마 동안 살고 싶겠어. 남자 아이들은 클수록 더 아빠를 찾는 것 같더라. 우리 딸은 이제는 아빠와 대면해야 할 때인데 우리 남편은 서운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현준이도 아빠를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한번 서방님과 잘 얘기해봐.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지냈는데 벌써 싸운 일도 남아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동서는 착해서 그런지 생활비만 꼭 지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에서 2년도 아니고 거의 5년 동안 덕수공방을 하는 동서를 계속해서 신경 쓰였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여자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선물도 하나씩 사주었고 맛있는 음식도 사줬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와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에 임대 올려달라고 얘기해줘. 바로는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동서야, 어디 가는 길이야? 갑자기 뒤에 있어서 너무 놀랐네. 장보고 들어가는 길에 형님처럼 보이는 뒷모습이 있어서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살금살금 왔는데 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형님,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나요? 재계약이나 부동산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동서가 무슨 얘기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친정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저희 친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가 아니라 우리 친정엄마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시고 있어서 나도 조금씩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있어요.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경 쓸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챙겨야 해서 엄마 대신 내가 챙기게 된 게 있어서 그래요. 친정 부모님께서 상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제게 돈이 없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서방님이 생활비를 많이 보내주셔서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뭔가 묘하게 돈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돈도 잘 벌어오시는데 친정 부모님도 임대업을 하셔서 돈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주니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회사를 찾고 싶지만 제가 어린 편도 아니고 지금까지 일한 경험이 없어 누가 고를까요? 형님은 돈이 많이 있으시고 아주버님도 잘 벌고 계시네요. 제게 팔자가 안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매번 보시면 부러워하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불평을 자주 하시는데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의 상가에 자리가 나기도 했고 그냥 빈 상가로 두는 것보다는 동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께 여쭤보니 빈 상가라면 오히려 사람이 들어오는 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 상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거든요. 차라리 너희 동생 동서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라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다른 상가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월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너희 동생 동서가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로 했어요. 동서의 상황이 힘들어 보여서 그냥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허락을 받은 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동서가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크지만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서방님이 밖에서 혼자 버려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엄마가 빈 상가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월세 따로 안 받겠다 하셔서 동서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세가 있는 곳은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역시 장모님 멋지시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재수 씨도 일하고 그러면 동생도 혼자 버린 부담이 줄어서 더 빨리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나도 항상 둘째네 보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처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서 매번 아쉬웠는데 역시 우리 마누라는 똑똑해. 내가 와이프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그렇게 동서한테 우리 친정 부모님 상가를 쓸 수 있댔어. 동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대요. 둘째, 동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예전에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작은 공간이 없어서 사업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적지 않은 월세를 내야 하니 좋은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는지 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월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기뻤어요. 다행히 우리 엄마의 상가가 공실이 생기기도 했고 그냥 공실로 둘 것보다는 누군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욕심이라는데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다른 것들은 직접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막내 동생도 둘째 동생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큰 형님께서 작은 형님을 도봐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셨죠. 사실 제게도 작은 형님에게 직접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1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은가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내 동서도 힘들 것 같은데 동서님과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어서 아직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예전에 둘째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둘째 동서님은 인테리어에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제와 막내 동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둘째, 동생도 적은 부담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제가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쿠키를 만들었다며 쟤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내 동생이 있는데 조카가 들어오더라고요. 조카와 같이 쿠키를 먹으며 얘기하다가 순간 둘째 동생의 얘기가 나왔어요. 형님. 둘째 형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전에 물어봤었는데 아직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커피숍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또 무슨 것이 유행하는지 얘기하시면서 크고 한다는 말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저도 아직 듣지 못한데 전에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언급은 안 하셨어요. 괜히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봐도 상가를 빌려주고 생색내는 것 같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조카가 쿠키를 먹다가 중간에 그냥 넘겨버리기 어려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옷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왜 도와주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응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막내 동생인 동서가 조카가 한 말을 듣고 혼을 내더라고 해요.
그런데 조카는 억울했는지 더 크게 말을 하더라고 해요. 현준이가 그랬어. 현준이가 맨날 작은 엄마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해요. 나를 볼 때마다 집에 가기 싫다고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현준이가 그랬어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고. 여자라고 내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엄마. 현준이가 그랬어요. 애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둘째 동생의 조카와 막내 동생의 조카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거든요. 막내 동생이 저와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도 둘째 조카가 말한 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것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상한 여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저걸 먼저 현준이가 걱정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더니 남편도 기꺼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뜻밖에도 막내 동서도 제 생각과 같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마주쳤는데 서방님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형님도 아까 우리 아들이 한 마리 이상해서 오신 거겠죠? 저도 형님이 가신 뒤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현준이한테 직접 들었던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남편과 함께 가보자고 해서 나오는 길이에요. 나도 계속 생각이 났는데 현준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에 그늘이 있기도 해서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더니 직접 가서 보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둘째 동생의 집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고함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하러 가보니 둘째 동생의 집으로 왔어요. 그때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라 무슨 일이니 하고 보니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동생이랑 그 남자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고 조카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조카가 눈에 띄어서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렸어요. 동생도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했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있으면서 별일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 그냥 갈 수 없었거든요. 동서야, 문 좀 열어봐. 거기 남자 누구야? 빨리 문 열어봐. 문을 열라고 하는데 경사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랑 막내 동서가 13번공에게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우리 남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현관문을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락이었어요. 둘째 동선이란 워낙 일찍부터 따로 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서 살기 전에는 따로 집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부르지도 않아서 굳이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들어가니 서방님의 사진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또한 그 남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동서와 큰 소리로 싸웠던 남자는 우리가 막 들이닥친 놀란 채 쳐다보고 있었어요. 먼저 저희는 울고 있는 조카를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남자가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동서한테 지게 뭐 하는 짓이냐 고소리를 질렀어요. 동서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랑 같이 사는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셔서 살림을 차리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방님과 이혼한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뭐죠? 그이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오잖아요. 제가 사정사정하고 잘못했다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빌었는데도 결국 나가셨잖아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괜찮아요. 저는 아이를 낳아 그리고 키우고 있어요. 챙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집에 들이닥치시는 건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후에 이야기해주세요. 둘째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둘째 동생과 그 남자가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집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듯한 둘째 조카를 우리 집에서 돌볼 것 같아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과 대화하면서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 싶다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은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상황을 말하려고 하며 연락했어요. 그런데 서방님 반응이 덤덤했어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벌써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한국에 있지도 않고 집에 안 가고 있던데 애도 있어서 당장 이혼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울고 있는 거였어요. 서방에게 물어봤더니 동서가 예전부터 남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문제는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 주면서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서방도 이혼을 할까 고민했다더라고요. 생활비를 보내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카 핑계로 동사가 돈을 많이 요구했나 봐요.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있었지만 워낙 예쁘게 생긴 사람이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랑 결혼 생활 중에도 몇 번 남자 문제가 있었고 제가 출장 갔다 올 때는 집에 남자를 부르는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애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 이혼 과정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고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도저히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결국 해외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둘째 남편과 전화를 하던 중 막내 동생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서방님이 시부모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서 현재도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먼 곳에서 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번 넘어간 것이 있어서 아이도 있고 우리 아들은 출장이 많았으니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도록 권했어. 내 손으로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넘겨줬어. 그때 작성한 서약서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찾아야겠다. 지금 짐을 싸서 나가 동네에서 사라져 시부모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동생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있어서 제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계속 빌던 동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어나면서 눈빛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왜 이래요?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서 생활한 남편에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결혼 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거의 8년 동안이니까 재산 분할도 거의 50%는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쫓아내는 이유가 뭔가요? 위자료도 주세요. 이 집이 현재 대략 60억 정도여서 재산 분할과 미지급 위자료를 고려하면 대략 35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돈을 받으면 이혼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살 때 내가 도와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도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게 양심적으로 너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서가 그랬는데 어떻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변호사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통해 대화하려고 합니다. 소개받은 분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 경우 사실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책임이 있고 재산 분할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으로 파탄이 일어난 상황이고 제가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재산 분할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상관난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8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혹시나 재산 분할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돈을 벌어들인 것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을 완성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양육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니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나 봐요.
처음에 서방님도 동서한테 온갖 정이 떨어지니 아들도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아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침대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방님 아들이 맞았어요.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동서는 양육비존이 싫어서 계속 엄마와 살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본인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 본인으로 키우겠다고 하셨죠. 돈은 어디에 사용해서 양육비를 주는지, 재산 분할도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 그냥 양육비는 안 보내기로 하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일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매달 60만 원씩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러지 말고. 여태 살아온 정도 있잖아. 나중에 돈 좀 벌게 되면 그때부터 보낼게. 제발 내 잘난 남자들한테 달라고 해. 나랑 산할 때는 내 돈으로 그렇게 다른 남자들에게 퍼주고 다녔으면서 내 아들 키우는 데는 아까워? 지금이라도 일하면서 돈 보내. 서방님도 이젠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쏟아낼 거라고요. 보면서 속이 더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경사를 따로 보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동서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했어요. 일부러 서방님도 함께 있을 때 언급했었기도 해요. 동서가 서방님에게 돈을 받은 뒤에도 제게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서방님에게 받아야 하는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동서가 내 상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안정을 위해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시죠? 그때는 천천히 상환해도 된다고 말했었지만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번에 빌려준 1,000만 원을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서방님에게 재산 분할로 돈을 받아 떼어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친정상가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번에 보니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더라고요. 제 돈인 1,000만 원을 빠르게 반환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에요. 주식에 대해 언급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건가요? 또 5천만 원에서 형님께 1,000만 원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받은 5천만 원은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에게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했었지요. 나도 동서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느낀 건 단지 사람이 아닌 것들은 10년이 흐르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남자를 끌어들인 것은 애초에 용서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했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어요. 그때는 서방과 헤어져 살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동서도 아니야. 돈을 안 보내주면 나도 소송해서 받아낼 거야. 제 소속 얘기를 꺼내니 동서가 받아들이기에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한다면서 재산 분할을 받은 것에서 다 틀린 거 있었어요. 서방님이도 그래서 본인이 1,000만 원을 보내주고 남은 4천만 원을 동수한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락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동사가 갖기로 했던 상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들어갔는데 전 동사였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여기에 있어? 형님, 죄송해요. 어디 갈 곳이 없어서요. 친정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로 4천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 돈을 친정 오빠들이 다 가져가서 저는 한 푼도 없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당장 나가야 한다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불안하게 자고 있는지 알아요?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라면 이 동네에서 발도 출도 못할 것 같은데. 참 뻔뻔하다고요. 소리치면서 전 동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도 바꿔놨어요. 한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열렬히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말이 딱 맞았어요. 오히려 서방님이 마음고생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서방님은 이혼한 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마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제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돌봐주러 가면서 조카들도 만나게 되는데 예전과는 달리 얼굴이 밝아진 것이 눈에 띄어요. 서방님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서방님은 이혼 과정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사셨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 둘째 조카가 예전 동생으로 살 때보다 더 어리광을 떨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조카가 더 밝아지도록 챙겨보려고 합니다. 동서의 얼굴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